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당 상황이 안정되면 여야가 함께 만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조만간에 만남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자, 국민의힘은 새 비대위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개정을 추인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거론되면 비상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석 전까지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데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당원 개정 최종 문턱인 전국위 소집과 관련해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반대하더라도 상임 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전국위는 열릴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대로 뭐 상임정부의 당원 개정해서 가는 거지. 서병수 의장이 입장 표명을 그거는 뭐 법선 없는 대로 해야지 뭐. 의원총회 추인과 초선 재선 의원들의 지지 선언이 잇따랐지만 새 비대위 출범을 반대하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원내대표가 리더십을 잃고 동력과 명분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원인 제공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적극 물러나는 것이 저는 국민과 당원을 위한 것이다. 책임 정치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만 다수가 합의한 내용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며 연일 여당 의원들 사이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좀 전에 다수의 반대라고 하셨는데 목소리를 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가 있습니다.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새 비대위를 띄운 뒤 거취를 표명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총으로 결의했다가 곧바로 이를 부정할 경우 지금의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내용 사태를 많이 걱정하고 논의 결과를 기다린다고 어제 국회를 찾은 이진복 정무수석이 전했는데요. 깊게 논의하면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 결과를 잘 받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미겠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과제는 바로 인적 개편입니다. 추석 전까지 대통령실 인사 30명이 물갈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 대부분 여의도 출신이어서 검찰 관료 출신만 남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검핵관, 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 그리고 용핵관, 용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네요. 대통령실에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고 있는 걸까요?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실 슬림화를 표방하면서도 윤석열 정부는 시민사회 수석실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 일반 국민과 접점을 다양하게 넓히겠다는 취지였습니다. 180석 된 야당이 입법 전행을 한다든가 또 헌법 일탈 이런 법안들을 만들 때 좀 더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될 의무이자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수석을 좀 강화해서 국민들의 직접 소통을 늘리겠다. 이후 넉 달 남짓 용산 대통령실 회심의 작품인 시민사회 수석실은 5개 비서관 가운데 3자리가 공석이 됐습니다. 보안 사고와 인사 개입 논란 등 잇단 잡음 끝에 정상적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른 겁니다. 조만간 총폐합하는 등 대폭 축소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고강도 업무 조직 진단 끝에 추석 전에 비서관급 이하 3, 4급 행정관까지 30명 정도를 물갈이하기로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에 의원실 추천과 당직자 등 여의도 출신은 거의 정리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초창기 판짜기를 주도한 이른바 윤핵관 그룹과 대통령실 주류가 된 검찰 관료의 힘겨루기라는 해석도 덧붙였습니다. 경질은 하는데 후임자 찾기는 난항입니다. 문책성으로 나란히 공석이 된 정무비서관 2자리에 전직 여성 의원들이 하마평에 올랐는데 최종 인선까지는 반신반의하는 시선이 많습니다. 몇 달 만에 무능력자 낙인이 찍혀 경질되는데 금배지를 노리는 의원들이 선뜻 수락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적 쇄신 타깃에 지지율 하락의 첫 이유 인사 문제를 다루는
인사, 공직기강, 법무라인이 빠진 것도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실의 고강도 감찰과 인적 개편으로 어수선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일이 뒷전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새 지도부가 출범한 뒤에 특검법 추진 가능성을 강조하는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세가 본격적으로 강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엔 이 사진 속에 저 보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인에게 빌렸다는 대통령실 해명에 민주당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 빌렸느냐며 공세를 폈는데 지인이 누군지를 두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권성동 국회 운영위원장 제지를 뚫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장신구와 관련해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물었습니다. 결산 관련 질의를 먼저 하시고 예. 다음에 하라고요? 예. 결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재산 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충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뭐 협찬이면 협찬이다, 아니면 이미테이션이다, 아니면은 이게 재산 신고가 누락된 것이다, 아니면 요건이 안 된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해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앞서 김의겸 의원이 SNS에서 김 여사가 찾던 목걸이와 팔찌, 브로치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데 첫 재산 등록 신고에서 빠뜨렸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을 요구한 겁니다. 김 여사에 대한 공세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거론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그 김정숙 여사님 의상비와 또 그 액세서리 비용, 그 비용 전체를 비서실에서 추계해 주시기를 저는 그 자료 요청을 다시 드립니다. 전용기 의원 측은 운영위 회의가 끝나고 윤재순 비서관이 장신구는 현지에서 빌렸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전 의원에게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장신구 2점은 지인에게 빌렸고 나머지 1점은 소상공인에게 사들인 것이라 금액이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전 의원은 더욱 문제가 되는 해명이라며 정당한 대가를 주고 빌린 것인지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정당한 대가를 주고 대여를 한 것인지 아니면 편법 후원의 목적으로 협찬을 한 것인지를 국회에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것입니다. 밤사이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수행비서 배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 다음 달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김혜경 씨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는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한데요.